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잇따라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스펙 없는 아들의 KT 취업을 대학생들 앞에 자랑스레 내놓던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참 황당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려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때문에 히키코모리 시대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해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분들은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We be faster than Django.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에 잘들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에 황교안 대표의 그 아들 자랑 스펙 없는 아들의 KT 입사 사례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금요일날 발칙한 뉴스에서도 잠깐 소개드리긴 했지만 그 숙명여대 특강에서 자기 아들이 무슨 학점이 3점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토익 800점 되고 뭐 이런 데도 KT에 입사를 했다며 뭐 스펙보다는 뭐 다른 동아리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이제 특혜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KT라는 기업이요 도저히 학점 3점 미만 거기다 뭐 토익 800 이런 걸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회사거든요. 만약 실제로 이런 정도의 스펙이었다면 서류에서 알아서 걸러졌을 겁니다. 이건 뭐 대놓고 자기 입으로 내 아들 특히 채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화제가 됐었죠. 진짜 그런 의혹들이 뭐 여러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특혜 채용이었냐. 또 워낙 또 특혜 채용 KT가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특혜 채용 논란이 많은 곳이라서 여기 뭐 거의 알아서 그렇게 뭐 그 스루패스 해준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컸죠. 논란이 되고 나니까 뒤늦게 황교안 대표가 말을 바꿉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3점 미만이고 뭐 토익 800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학점은 3.29에 토익은 925점이었다며 말을 바꿔서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굳이? 근데 웃긴 게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이 무스펙 관련해서 번복을 한 황교안 대표가 낮은 점수를 높게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높은 점수를 낮게 말한 게 뭐가 문제냐, 뭐가 거짓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짓말이 뭔지. 거짓말은요 일단은 팩트가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에? 그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의도도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의도도요. 그 순진한 학생들 앞에서 스펙 없어도 취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요즘 그 취업 시장에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면서 그 사례로 스펙 없이 성공한 사례로 자기 아들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례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고 스펙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 토익 925에 학점도 3.0가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3점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건 높았던 거고 사실과 전혀 달랐던 거죠. 본인이 주장하는 그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 사례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었던 거니까. 차라리 그러면 논란이 되고 나서 아들 학점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잘 몰랐던 것 같다. 혹은 뭐 점수가 그 정도가 됐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왜 굳이 아니 뭐가 문제냐. 뭐 높은 걸 낮게 얘기하는 게 왜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가 그렇게 청년들을 분노케 했었는지, 그 발언 자체가 왜 논란이 됐는지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대체 왜 자기 아들 자랑을 왜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뭐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황 대표 아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아예 단독 기사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황교안 아들 당락가른 임원 면접에서 올A 87대 1 뚫고 입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사실 KT가 들어가기 워낙 어려운 곳인지는 다들 아실 테고, KT라는 회사 자체가요. 근데 뭐 서류 전형에서는 그래도 이 황교안 대표 아들이 점수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높은 편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인적성 검사에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었고, 하지만 1차 실무 면접까지는 뭐 합격자 평균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상위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럭저럭 뭐 합격자 수준 정도까지는 되는 약간 이런 정도였던 건데, 가장 중요한 사실상 당락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2차 임원 면접에서 4명의 면접관들 모두에게 올 A를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당장 진짜 특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그거야. 갑자기 임원 면접을 너무 잘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거 뭐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임원들 마음에 쏙 드는 뭐 답변을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건 그러고 나서 입사 이후에 한 10개월 동안 유통영업직군에서, 그러니까 마케팅팀 유통영업직군에서 일을 하다가 불과 1년 만에 법무팀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다는 거죠. 대부분이 변호사들이 있는 그 부서 법무팀에 갑자기 왜 입사 1년밖에 안 된 2년차 직원이 갑자기 왜 법무팀에 발령이 났냐. 그것도 하필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에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핫했던 논란이죠. 관련해서 KT 새 노조는 어떻게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그가 법무실로, 그것도 입사 2년 차에 발령날 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측에서는 당연히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러한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성공적인 취업의 사례로 자기 아들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이 황교안 대표의 정말 뻔뻔한 아들 사랑은 참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고요. 진짜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거 뭐 눈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당시에 그 강의를 듣던 현장에 있던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황교안 대표가 먼저 무스펙으로 취업 성공한 청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누구야 다들 이제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서 누가 그렇게 무스펙으로 취업을 성공했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게 바로 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요즘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뭐야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뭐 무스펙에 취업 잘하고 싶으면 부모를 바꾸라는 뜻일까? 그런 뜻인가요? 내 아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신가? 뭐 어쨌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황당해하는 반응이었다라는 거고요. 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발 좀 청년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으면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가뜩이나 지금 몸도 마음도 힘든 청년들을 2번, 3번 참 허탈하게 만드는 건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지만 이건 뭐 안팎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도 이번에 청년들이 분노케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2일에 충북 한 리조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내 청년 전진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단념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청년이 그 수당 받고 살기 때문에 편하지만 청년 시대가 끝나면 영원히 직업을 못 구한다. 지금의 시대가 조금 더 간다면 일본의 히키코모리 시대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사실 그것도 청년 수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이걸 받으면 청년들이 안이하게 편하게 지금 살게 되고 그거에 만족하게 돼서 더 이제 뭐 영원히 취직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져 히키코모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명백히 이건 청년 비하 발언인 거죠. 아니 무슨 청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취업 의지를 다 그냥 내버리고 히키코모리로 그냥 놀고 먹고 이렇게 그냥 살게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무시해야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지금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이 자체가 나경원 대표가 정말 1도 모르고 대체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를 정말 1도 모르고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는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아니 그러면 월 50씩 고작 6개월 받는다고 그거에 만족해서 편히 살며 영원히 직업을 못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월 50으로 어떻게 사는데 대체? 월 50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6개월 후에는 그러면 그때 되면 죽나요? 어떻게 되는데? 6개월 아니 뭐 몇 년 주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주는 건데 이거에 편하게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내내 불안한 일자리 양산하면서 청년 실업을 정말 극도로 악화시켰던 그 자유한국당이 청년들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건 뭐 구직활동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일부 지원금을 주는 것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후한무치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정부의 정책을 그냥 비판하고 싶어서 억지로 갖다 붙여서 비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의 이런 우려와 달리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청년 수당 정책 관련해서는 당사자 청년들의 삶을 상당히 바꾸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드디어 간신히 아르바이트를 끊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 중에 40% 정도가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뭐 공짜 용돈이 이걸 받아가지고 공짜 용돈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논란이 그때도 많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았지만 그래서 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를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했지만 그런 우려들과 달리 응답자 80%는 지원금을 생활비와 학원비, 교재비 등에 쓴다라고 답했고요.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어디 취직을 한번 해볼까 어슬렁어슬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정말 죽기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 준비도 어려운데 이 기간이 이제 오래되니까 아르바이트까지 다 해가면서 집에다가 지금 뭐 부담을 드리기 어렵고 하니까 숫한 아르바이트까지 몇 개씩 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취직이 될 때까지.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정말 뭐 6개월만이라도 한 50만 원 정도라도 조금씩 도움을 주면 청년들이 보다 더 구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월 50으로 생활비면 뭐든지 다 버틸 수는 없죠. 다른 걸 어떻게 뭐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만큼 50만 원을 주는 만큼은 그래도 구직 활동에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의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로 아싸 봉돈이다 하면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이 애들이 무슨 정말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만큼 돈이나 펑펑 주면서 그런 얘기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물론 이 지금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보다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일단은 그게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지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당장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찌됐건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서 지금 뭐 서울시, 성남시를 비롯해서 또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그 구직활동과 함께 또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게 조금이라도 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 그런 마음조차도, 그런 청년에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이걸 계속 받다 보면 편해져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건 진짜 악의적인 악담이 아닌가. 죽어라는 건 아닌가요, 사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는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취준생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데도 그런 이 급여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조차도 조금도 알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말에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청년들을 위한 뭐 이런 걸 대회를 열고 해봤자 뭐합니까? 나오는 얘기라고는 너네 이런 거 돈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히키코모리 된다, 이런 류의 저질스러운 악담이나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리낌 없이 이어가고 있는 원내대표와 당대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아니, 최소한의 공감조차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청년 대책을 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제발 좀 모르면 그 입을 좀 다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뒷목 잡게 만드는 청년 관련 발언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요구로 지난주 소집된 6월 임시국회가 어제 자유한국당의 위원회 선별 참여 선언으로 일부분만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청문회 등 국회 부분 복귀한다, 총리 시정연설을 불참한다,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위원회는요,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잡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또 북한 어선 입항 사건 유관위원회인 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일위 등 대정부 공세장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상임위들만 콕콕콕 집어서 거기만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은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제멋대로인 정당을 대체 왜 봐줘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돌아오려면 다 같이 돌아오는 거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이게 뭐냐고 대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폭정과 일방통행을 누가 하고 있지 정말? 폭정과 일방통행 자유한국당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일방통행, 말 그대로 일방통행인데. 그러면서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다 라며 상임위 선별 복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할 일이 정부 여당하고 싸우는 것밖에, 정쟁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요런 아까 이야기 드린 정부 여당을 공격할 거리가 있는 요런 것만 관련해서 상임위에 참석하겠다며 당 소속의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장외에서 벌이는 대정부 투쟁과 병행해서 국회 안에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참 깝깝합니다. 오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군형법, 문재인 대통령이 군형법 위반이요? 진짜 막 갈 때까지 가시네. 그러면서 오늘은 동해 삼척항과 인근 군부대를 방문해서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요. 또 밖에 놔두신다고 또 국회를 이제 겨우 연화 만화하고 있는데 또 밖에 놔두신다고. 아니 거기 당대표도 군 면제 단마진으로 군 면제시지 않나? 단마진으로. 원내대표도 뭐 군하고 거리가 멀으신 것 같은데 그죠? 다들 거기 가서 뭘 하시려고요 대체? 아니 뭐 물론 군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분들이 가셔서 뭘 하실 수 있는데요 대체? 뭘 하는데? 어떻게든 그걸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뭐 안보 문제를 또 한번 해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제발 좀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제도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뭐 흥미로운 제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좀 이 북미 관계가 약간 좀 다시 대화로 바뀔 수 있는 이 물꼬를 또 트는 것인가 이런 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곧 죽어도 남북관계 어떻게든 틀어보려고 전쟁 직전까지 한번 다시 가보겠다고 안보 위기로 장사 좀 해보겠다고 지금 아주 바짝바짝 몸을 달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할 일이나 제발 좀 하시라고요. 오늘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뭐 시정연설도 있다고 하고 원내대표들 회동도 잡혀있다고 오늘 일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또 불참하시게요? 자유한국당만 또 불참하시려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나 삼척 갔다 올 동안 기다리라고 지금 오후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시는 건가? 진짜 이래저래 민폐가 따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정부 공격의 호재로 삼을 만한 이 상임위에는 입맛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정말 중요한 추경 예산 관련한 이 본회의에는 참여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시정연설 안 오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겠다 이런 뭐 편식 투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 누가 그러셨죠? 학교는 안 나고 수업은 안 듣겠다고 하면서 소풍만 가겠다 이런 거나 다름없다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속이 뻔해도 너무 뻔한 거죠. 정말 투명한 유리알 같네요 아주.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라며 헌정사상 이례적인 일은 본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헌정사상 정당이 이렇게까지 국회를 안 여는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정말 이건 이례적인 일 유례가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일 안 하는 국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러면서 만약 추진된다면 앞으로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들어오면 되잖아요. 국회 이제 한다며. 아니 그러면 의사일정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안 하고 있으면서 너네 왜 나 빼고 일방적으로 하냐. 들어오라고 제발 목이 들어오라니까요. 들어오라고 그렇게 다른 정당들이 목을 매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그렇게 놔두면서 자기 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심보는 대체 뭡니까? 나 빼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안 들어와. 어쩌라는 거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심보를 가진 말 그대로 그 정말 도둑놈 심보의 선별복귀 선언. 당연히 이건 뭐 국민들로부터 맹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중요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14,000여 건의 법안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겠다는 독선적인 민생 불참 선언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61일째다. 지난 10년간 추경안 접수부터 통과까지 소요된 최장기간이 45일이었는데 그걸 훌쩍 넘어섰다. 역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쁜 설레는 자유한국당이 다 만들어주고 계시죠.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선별적으로 국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으로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도 일반 상임위 활동을 배제하고 정부 경제의 역할만 하겠다는 논리다. 정상화 문턱에 거의 다 왔는데 선별적으로 반응하며 국회 활동을 편식하듯 하고 있는 것은 정파적 국회의 모습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도 민생과 안보를 챙긴다며 일부 상임위만 골라서 복귀하고 청문회는 또 연다고 하니 명분이 없어 보인다. 원내 지도부가 당 내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국회 복귀 이유를 찾으려 하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정말 왜 아니겠어요. 정부 여당이 하는 건 절대 죽어도 따라해주기 싫고 공격할 수 있는 찬스는 또 절대 놓치기 싫고 이런 거 아주 국회가 장난이죠. 아주 장난 같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국회가 계속해서 휘둘려야 하는지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 속은 자꾸 타들어만 가네요.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영영 안 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영영 일 안 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 돈도 줄고? 네, 오늘도 똑같은 결말로 끝을 맞게 되네요.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